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더 이상 사람들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다. 62세의 은퇴자 김정호 씨가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고 전라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간 이유였습니다. 그는 평생 회사에서 일하며 받은 퇴직금 2억 원과 적금 일부를 합쳐 대지 200평짜리 시골집을 매입했습니다. 텃밭이 딸린 마당, 주변엔 조용한 산책길, 그리고 친절한 이웃들. 처음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는 이게 바로 진짜 은퇴의 낭만이지라며 웃었지만 그 행복은 겨울이 오면서부터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관리비였습니다. 시골집은 도시처럼 중앙난방도 관리사무소도 없습니다. 대신 모든 관리가 자기 몫입니다. 지붕 누수, 수도 동파, 정화조 청소, 보일러 점검 등 하나하나가 비용이었습니다. 김 씨가 처음 맞이한 겨울, 수도가 얼어 터져 수리비로 60만 원, 보일러 펌프가 고장나 교체비로 80만 원, 그리고 마당 배수로가 막혀서 배수 공사비 150만 원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관리비 한 달 20만 원이면 됐지만 시골에서는 관리비라는 이름 없는 돈이 34배로 늘어난 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난방비였습니다. 시골의 주택은 단열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된 집은 외풍이 심하고 벽체가 얇아 겨울이면 냉기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김 씨는 도시에서 쓰던 도시가스 대신 기름 보일러를 사용했는데 한겨울 2달 동안 기름값으로만 70만 원이 들었습니다. 기름이 떨어질 때마다 트럭이 와서 채워주는데 가격은 시시각각 변동됐고 눈 내리면 배송조차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전기장판, 전기히터, 난로까지 함께 쓰니 전기요금도 치솟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도시에서는 한겨울에도 한 달 난방비가 20만 원이면 됐는데 여기선 추위를 견디려면 50만 원을 써도 발끝이 시렵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과 나누는 김장, 텃밭 이야기로 웃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겨울이 오자 마을 사람들도 각자 집에 틀어박혀 버렸습니다. 버스는 하루 4번뿐이라 외출이 쉽지 않고 눈이라도 내리면 며칠 동안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시끄러워서 귀마개를 끼고 잤는데 여긴 너무 조용해서 외로워 잠이 안 옵니다. 퇴직 후 처음 맞이한 겨울, 그는 전보다 더 깊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기촌의 낭만 뒤에는 반드시 계산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시골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유지 비용이 드는 시스템입니다. 지붕 수리비, 기름 보일러 교체, 배수공사, 정화조 청소, 벌레 방제, 제초비까지 보통 연간 유지비로 300만 500만 원은 잡아야 합니다. 특히 독거 은퇴자의 경우 직접 수리나 청소를 하지 못해 인건비까지 들면 더 커집니다. 반면 도시의 아파트는 관리비가 일정하고 문제 생기면 연락 한 통으로 해결됩니다. 결국 편리함의 비용을 떠나온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시골로 향할까요? 전문가들은 그것을 통제감의 회복이라고 설명합니다. 퇴직 후 도시는 빠르게 돌아가고 자신은 점점 사회에서 밀려난 느낌이 들지만 시골에서는 내 손으로 밭을 일구고 나무를 심고 하루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기 통제감이 주는 심리적 안정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안정감이 현실의 불편함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겨울이라는 계절은 은퇴자의 생활 구조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돈, 체력, 사회적 연결망 3가지 중 하나라도 약하면 시골 생활은 버티기 어렵습니다. 한 은퇴자 부부의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카페를 하다 접고 충북 괴산으로 내려간 60대 부부는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자 눈이 쌓인 길 때문에 장을 보러 나가는 데만 왕복 2시간이 걸렸고 보일러 고장으로 하룻밤을 찬 방에서 버티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마을 주민 대부분이 80대 이상이라 대화할 상대도 줄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2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남긴 말은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시골의 낭만은 여름에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골 생활을 잘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난방비 절감을 위해 단열 리모델링을 했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둘째, 혼자가 아닌 공동체형 기촌을 선택했습니다. 비슷한 은퇴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는 함께 김장을 하고 난방유를 공동 구매해 비용을 줄입니다. 셋째, 겨울엔 잠시 도시로 올라오는 2집 살기를 택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에 맞춰 삶의 리듬을 조정한 사람들은 오히려 시골에서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은퇴 후 시골 생활은 낭만의 선택이 아니라 유지의 결심입니다. 돈이 조금 덜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도시보다 더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집을 고치고 연료를 채우고 사람을 찾고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 모두 비용이자 노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골의 삶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현실적인 준비와 계절별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호 씨의 말로 마무리해 볼까요? 나는 도시에서 벗어나면 자유를 얻을 줄 알았다. 그런데 시골에 와서 알았다. 자유는 돈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그 도전 앞에서 필요한 건 낭만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할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진짜 따뜻함을 찾게 됩니다. 도시는 은퇴자에게 피로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안전망이었다. 월세는 비쌌지만 수도나 전기, 보일러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병원과 마트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하지만 퇴직 후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세금 고지서를 바라보는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더 이상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의 편리함은 이제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사람들은 시골로 향한다. 공기 좋은 곳에서 직접 채소를 키우고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노년을 보내겠다는 꿈. 그러나 현실의 시골은 그 꿈을 시험하는 무대였다. 퇴직 후 전라도의 한 시골로 내려간 김정호 씨의 첫 해는 낭만으로 가득했다.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따먹고 저녁엔 멍하니 별을 바라보는 삶. 하지만 그 낭만은 겨울이 오자 차갑게 식었다. 수도가 얼어 터져 수리비가 들고 기름 보일러에 소음이 밤새 울려 퍼졌다. 무엇보다 기름값이 한 달에 30만 원씩 빠져나가는 현실은 그를 당황하게 했다. 도시에서는 한겨울에도 난방비가 20만 원이면 충분했지만 시골의 기름 보일러는 상상을 초월했다. 거기다 전기장판과 히터를 병행하자 전기요금 고지서는 두꺼워졌고 마당 배수로가 막혀 눈비가 오면 진흙탕이 됐다. 시골집은 관리할수록 돈이 들어가는 구조였다. 시골집의 문제는 단순히 낡은 건물의 노후화가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도시에선 관리사무소가 대신하던 일들이 시골에선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온다. 지붕 누수, 배관 점검, 정화조 청소, 벌레 방제, 겨울철 수도 동파 방지 등 도시에서는 의식하지 못했던 수많은 변수들이 한꺼번에 현실로 다가온다. 김정호 씨가 1년 동안 집 관리비로 쓴 돈은 약 350만 원이었다. 누수 공사, 펌프 교체, 제초 비용 등 사소한 지출이 모여서 거대한 부담으로 변했다. 그는 말한다. 도시에서는 매달 20만 원 내면 끝났지만 시골에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50만 원이 나갑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시골로의 귀촌이 낭만에서 현실로 변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건 비용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고립이다. 도시에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라도 사람을 만났다. 커피숍, 병원, 도서관, 체육센터 이런 공간들이 은퇴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연결망이었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하루 종일 사람 한 명 보지 못할 때도 많다. 처음에는 조용함이 주는 평화가 좋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조용함이 불안으로 바뀐다. 저녁이 되면 들려오는 바람소리, 외풍이 새어드는 방 안, 그리고 전화 한 통 없는 하루. 김 씨는 어느 날 일기를 썼다. 도시에서는 시끄러워서 귀를 막았는데 이제는 너무 조용해서 마음이 시렵다. 시골의 겨울은 은퇴자의 삶을 압축해서 보여준다. 도시에서는 계절의 변화가 건물 안에서 느껴지지 않지만 시골에서는 기온이 곧 삶의 질이 된다. 단열이 약한 집에서의 겨울은 체력과 비용의 싸움이다. 기름 보일러를 줄이면 추위가 찾아오고 온도를 올리면 지출이 늘어난다. 결국 많은 은퇴자들이 한겨울엔 방 하나만 난방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체력이 약해진 노년에게 그런 생활은 위험하다. 저체온증, 감기, 우울감이 뒤따른다. 실제로 귀촌 12년 차에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은퇴자 중 상당수가 겨울의 외로움과 비용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전문가들은 귀촌을 단순한 주거 이전이 아닌 생태적 재설계로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시골집은 도시보다 싸지만 유지비와 불편함을 감당할 체력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한번 눈이 오면 길이 막히고 배달이 끊기며 병원 방문조차 어렵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혼자 살기보다 함께 살기가 중요하다. 최근에는 비슷한 나이대 은퇴자들이 모여 공동체 마을을 이루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들은 공동 김장, 연료 공동 구매, 공용 작업실 운영 등을 통해 비용과 외로움을 함께 줄인다. 낭만이 아닌 시스템으로서의 공동체를 만든 것이다. 시골 생활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두 집 살이다. 여름엔 시골에서 지내고 겨울엔 도시의 소형 아파트나 원룸으로 올라오는 것이다.
초기엔 비용이 더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이다. 도시의 병원 접근성과 시골의 자연환경을 계절별로 나눠 쓰는 전략이다. 실제로 이런 형태를 택한 은퇴자들은 만족도가 높다. 중요한 것은 모든 걸 버리고 내려가는 극단적 기촌이 아니라 균형 잡힌 이동이라는 점이다. 도시의 편리함과 시골의 여유를 병행할 때 비로소 은퇴 후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경제적 문제 외에도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 시골 생활의 핵심이다. 도시에서는 일정한 역할이 있었지만 시골에서는 그 역할이 사라진다. 누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감정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서의 삶의 목적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채소를 기르거나 산책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 사회와 관계를 맺고 작은 봉사나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를 위한 시골이 아니라 함께 사는 시골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시골의 고립은 공동체로 바뀌고 불편은 일상의 일부로 흡수된다. 결국 시골의 삶은 재정, 체력, 관계 세 가지 축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하다. 한쪽이라도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린다. 돈이 있어도 고립되면 외롭고 체력이 있어도 난방비가 버거우면 위축된다. 은퇴자의 삶에서 시골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능동적 선택의 공간이어야 한다. 관리비 폭탄이나 난방비 부담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태도만이 자유를 지킬 수 있다. 김정호 씨는 두 번째 겨울을 맞으며 생각을 바꿨다. 그는 마을의 은퇴자들과 작은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함께 장작을 사고 농산물을 공동 판매하며 수익을 나눈다. 그의 집은 여전히 춥고 기름값은 비싸지만 이제 그는 덜 외롭다. 그는 말한다. 처음엔 돈 때문에 이사 왔는데 이제는 사람 때문에 남습니다. 그의 말은 시골 생활의 본질을 꿰뚫는다. 시골은 싸게 사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곳이다. 이 이야기가 던지는 교훈은 명확하다. 은퇴 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준비다. 어디에 살든지 유지비가 있고 외로움이 있고 변수가 있다. 다만 그것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사람만이 안정과 평화를 얻는다. 시골은 낭만이 아니라 현실이며 그 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낭만이 된다. 은퇴 후 시골로 향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보다 계획이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는 돈뿐 아니라 관계와 마음의 온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만이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진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